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 7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상하이 황피난루에 위치해 있는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회의 기념관은 순례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하루 1만 명으로 제한되는 관람객 예약은 이미 일주일치가 모두 마감됐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순례객들은 하나같이 낫과 망치가 그려진 붉은 깃발 앞에 서서 주먹을 들고 벽에 쓰인 공산당 입당 선서를 외칩니다. 이곳은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가 시작된 장소로 혁명 성지 중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921년 마오쩌둥을 비롯한 13명의 대표들은 이곳에 모여 창당을 결정하는 1차 당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념관으로 만들어진 이곳에는 중국 공산당의 미담이 담긴 전시물들이 가득합니다. 실제 전시물 내용을 보면 아편 전쟁 후 반식민지 나락에 빠진 중국이 태평천국에 난 신해혁명 등의 노력을 했지만 모두 한계가 있었고 결국엔 공산당이 태동했다는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공산당 덕분에 중국이 올바른 혁명 방향으로 나아가 오늘날의 대국으로 다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에는 공산당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최근 중국은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억지 미담을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먼저 중국식 방역 대응이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됐다며 홍보에 나선 건데요. 신화망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 후자오밍 대변인은 중국은 최초로 WHO에 감염병 상황을 보고한 국가이자 최초로 방역 성공을 경험한 국가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감염병 대응을 돕기 위해 중국의 대응 경험과 방법을 공유했다. 감염병을 극복하면서 공산당의 집권 이념, 집권 전략, 집권 능력이 더욱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WHO에 보고했다는 뻔뻔함에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 기념행사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야제 공연 준비는 물론 기념 우표를 발행하며 당이 곧 국가와 인민이라는 구호 아래 대륙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달구고 있는데요. 창당 100주년 문예 공연에는 중국 공산당 100년간 혁명, 건설, 개혁을 조망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한 공산당 리더십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매체에서는 애국 애당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TV 채널 황금 시간대에 공산당 역사를 찬양하는 홍색 드라마를 일제히 틀어대며 공산당 활동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 사회 통제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역시나 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 행사를 내부 결속 강화와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공산당 창립 기념일인 7월 1일은 만들어진 날입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한마디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21년 중국 공산당이 1차 대표회의를 소집할 때만 해도 초창기라서 회의 기록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창당 이후에 보관했었던 서류마저 대거 훼손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창립 기념일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표회의를 7월에 소집했다는 기억 말고는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마오쩌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938년 마오쩌둥이 올해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립 1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자 곧바로 공산당 창립 기념일은 7월 1일로 굳어졌습니다. 훗날 중국 학자들이 공산당 1차 대표회의는 실제로 7월 23일에 개최됐다고 밝혔지만 날짜를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립 기념일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마오쩌둥 발언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화의 정점은 마오쩌둥의 아들입니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 마오쩌둥 장남 마오아닝 죽음과 관련된 음식으로 통하는 계란 볶음밥설을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역사연구원은 마오아닝을 계란볶음밥과 엮는 세력이 있다며 이런 루머는 용감하게 희생한 마오아닝의 영웅적 면모를 심각하게 깎아내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국 역사연구원의 SNS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볶음밥은 한 중국군 장교가 지난 2003년 발간한 회고록에 등장합니다. 6.25 전쟁 당시 아침을 먹지 못한 마오아닝이 방공 수칙을 어기고 계란볶음밥을 만들려고 불을 피웠고 지나가던 유엔군 폭격기가 이를 보고 폭격해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역사연구원은 마오아닝 죽음을 희화화하는 헛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역사연구원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마오와닝이 지휘하던 부대 사령관에 무전이 노출돼 폭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의 심장은 사악하다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계란볶음밥설이 담긴 회고록은 중국군의 공식 언론이 출판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산당이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며 미담을 만들기 위해 공문서를 단숨에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아름답게 포장되는 공산당의 역사와 달리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내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스옌시 식료품 시장에서는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펑파이에 따르면 해당 폭발 사고가 난 스옌시 시장 일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처럼 변했고 도로 한복판까지 건물 잔해가 나라가 쌓였습니다. 특히 폭발이 일어난 시장 건물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어지럽게 널브러진 채 지붕 위에 뿌연 재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시장 건물은 긴 2층 형태로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지진 현장처럼 곳곳에 사람들이 매몰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50명 사상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번 사건은 내달 열릴 창당 100주년 행사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는 와중에 최근 중국에서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천저우시에서 아파트 한 채가 통째로 무너져 입주민들이 잔해에 깔렸습니다. 구조대 400여 명과 구조차량 80여 대가 출동할 만큼 대형 사고였는데요. 사고 당시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는 털을 파는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숨겨진 각종 안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그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는 질책이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직접 창당 100년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사회 전반 안정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드러나지 않은 각종 안전 문제를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하면서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며 더 이상 창당 100주년의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질책했습니다. 일단 사건 사고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듯 시 주석이 직접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원인 파악이나 정부 차원의 반성은 없고 부랴부랴 사건만 수습하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바람과는 다르게 창당 100주년을 앞둔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중국스럽습니다. 중국 청년층에서 탕핑주의가 유행하면서 중국 공산당 내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탕핑은 들어 눕다는 뜻으로 일하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만 벌면서 누워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같은 형태로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대도시 화이트칼라 노동자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웨이보를 통해 자신들이 탕핑족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탕핑에 빠져드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고 노동계급은 주 6일을 일해도 주택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탕핑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퍼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드러눕는 것만으로는 세상은 물론이고 개인조차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저항을 했다가는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억압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드러눕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지금 한쪽에서는 과거 역사까지 뒤집으며 맹렬한 미화를 진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무력감에 드러눕는 정반대의 현실이 공존하는 중국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